대부분 그렇게 되면 부동산보다 증권으로 가잖아요. 저도 갔죠. 아, 증권도 갔어요? 갔죠. 근데 형님 지금 증권 전문가는 아니잖아. 저는 쫄딱 망했죠. 하나 깨지. 회사가 사라지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주식이 20원이 되더라고요. 20원이. 기억도 안 나. 무슨 기술 뭐 부동산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했었죠.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하나 없을까? 부동산만큼은 오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미쳤다고 소문날 수 있을까? 그냥 매달 25만 원이 내 돈에 꽂히는 거예요. 아마 6,000% 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투자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V디스커버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램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빠르게 부자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이렇게 긴 제목의 책 제목을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요. 그럼 형님 원래는 직업은 부동산 투자 쪽이 아니었나 봐요. 원래는 이제 IT 개발자였죠. 아, IT 개발자. 뭐 이제 3D 직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프로젝트 하면 1년, 2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제 야근도 많이 하고 뭐 이직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안전적인 좀 안전한 울타리 속에 있었죠. 어디에 계셨는데? 제가 첫 직장은 대우에 있었고요. 대우. 두 번째는 두산에 있었어요. 계셨던 곳들이 대우는 어쨌든 망했었고 그 다음에 망했어요. 두산은 지금 굉장히 암흑의 길을 걷고 있고 거의 뭐 제가 나오니까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몇 년 정도 하셨던 거예요? 10년 조금 안 되게 10년. 네. 몇 세 때 나오신 거예요? 36세 때 지금 형님 나이가 이제 40 근처시잖아요. 네. 근데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다가 어떻게 부동산 쪽으로? 뭐 계기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으로 쓸 집을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죠. 그때 이제 갚은 돈이 1억도 안 되니까 아,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31. 근데 그 상태에서 대출도 조금 일으켜야 되는 거고 맞아. 왜냐면 전세 가격 자체가 1억이었거든요. 그때 전세집 구하면서 결혼하기 10개월 전에 혼자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결혼은 10월 달에 하는데 10개월 전에? 그 집을 1월 달부터 그때 전세가 기했어요. 아, 그래서 그 전부터 기다리다가 5개월 기다리다 집이 나왔다 해서 그 전세집에 혼자 들어간 거죠. 침대 하나 딸랑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내 집은 하나 없을까? 그 질문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해봤죠. 그러니까 내 소득을 30년 동안 뭐 70%를 저축했을 때 나중에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보이죠? 직장생활 그렇게 30년에서 20년 정도 하니까 5억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씩 연봉 인상되면서 내가 70%를 저축을 했을 때 20년 동안 했을 때 말하는 그 20년도 대기업인 거죠. 아, 그렇죠. 대기업에 다니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되면 그 집값이 그 가격이 아닐 테니까 더 올라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 시점에는 집값이 이미 3배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2011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네. 그동안 한 번도 뭔가 내 인생을 다 갈아 마셔서 하나를 올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동산만큼은 올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컨셉이 아니었어.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 미쳤다고 소문날 수 있을까? 이 컨셉이었어요. 왜냐면 그래야 후회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과는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네네. 내가 해볼 수 있는 한도만큼 한번 다 해보자. 야. 그런 컨셉이었죠. 그래서 사표를 딱 내고. 아니죠.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한 5년 동안 이제 병행을 한 거죠. 5년 뒤에 바로 퇴사를 했으니까. 5년 동안 어땠는데? 회사에서는 네. 너무 사실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본사 발령도 받고. 와. 마지막에 했던 일이 회장님을 지원한 비서일을 했으니까. 회장님 두산에 박용만 회장님? 맞아요. 아. 그래서 뭐 이제 IT 기기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지원을 많이 해드렸었고.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나름 이제 열심히 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얼매인다는 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됐죠. 5년 동안 뭐 많은 일들은 있었죠. 뭐 일단은 그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자산이 좀 늘었다는 거, 그 정도가 아닐까. 재테크를 할 때 네. 금액이 많지 않으셨잖아요. 1억 정도 이미 그 전세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월급이든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든 이렇게 뭐 하셨을 텐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 부동산보다 증권으로 가잖아요. 저도 갔죠.
아 증권도 갔어요? 갔죠. 근데 형님 지금 증권 전문가는 아니잖아. 참 쫄딱 망했죠. 한강 폐지. 회사가 사라지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주식이 20원이 되더라고요. 20원이. 회사 이름이 뭐였는데요? 상장 폐지됐으니까 이미. 기억도 안 나. 무슨 기술 뭐 한국신보 뭐 그런 거였어요. 얼마 넣었었는데? 많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1, 2천 원 넣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형님 어쨌든 그리고 재테크의 부동산 쪽의 전문가신데 지금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샀는 종목 왜 상장 폐지됐던 것 같으세요? 그 직장 동료가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 라는 그 정보에 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산 거예요. 진실하시. 사실 그때 주식 할 때는 1도 공부를 안 했던 게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실. 근데 지금 만약에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부동산은 턴을 한 거예요? 왜냐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돈을 분리 쓰는 방법. 그렇죠. 부동산은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했었죠. 지금 너무 궁금한 거는 어쨌든 형님이 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나도 돈이 없어서 목돈이 없어서 부동산에 진입 못한다고 생각 많이 할 텐데 형님 그걸 좀 어떻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내 집이 없는 경우는 많지만 네. 그래도 임대 보증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사실은 그 돈이 굉장히 큰 종잣돈이에요. 오랫동안 모은 돈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온전히 깔고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기회비용이 커요. 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신용을 바탕으로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신용대출이든. 그 두 개를 합쳐버리면 사실 충분한 시드머니가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네. 이제부터 내가 전에도 마련했고 올해 내가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1000만 원 저축해서 5천을 모아야지 하면 이미 그 5년 기간 동안 집값은 하나 날아가 버려요. 선택을 좀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했던 거예요. 전세를 월세로 가셨군요. 당연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신용대출을 일으켰죠. 그래서 제 시드머니는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5천은 뭘 했는데? 그때 아파트를 월세 세팅을 두 채를 했어요. 5천으로? 5천으로. 어떻게? 이거 지금 시청하는데 너무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5천이면 그래도 대부분 그 정도는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한 채당 2,5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네. 그때 매가가 8천만 원 정도 선이었어요. 아파트가. 좀 약간 지방이었나? 소모평, 네, 지방. 물론 이제 광역시였죠. 네네. 일자리가 좀 있으면서 안정적인 곳을 찾은 것이었고 그때 대출 없이 진행하면 수익률이 5에서 6%가 나왔고 대출을 일으키면 수익률이 10%가 넘어갔어요. 13, 14%까지 올라왔어요. 네네. 근데 그게 매가가 이제 8턴인데 대출이 그 당시에 한 70%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면 7, 8, 56이잖아요. 그러면 딱 2,400이죠. 나머지 취득세하고 일자리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자가 얼마일 것 같아요? 5,6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1억이 30만 원이에요. 5천이면 15만 원이고 네. 그럼 5,600이니까 한 16, 7만 원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월세는 얼마 나왔을까요?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려서 이 은행 이자가 25만 원이었어요. 25만. 근데 이걸 갖고 월세를 두 개를 세팅했잖아요. 네. 한 채당 이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내고 나도 네. 25만 원이 남는 거예요. 합치면 50이 남는 거예요. 근데 25는 요거 신용대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고 나면 25만 원이 남는 거죠.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봉이 김선달이죠. 그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은행 오세요 5천 자 요거 이제 세팅 두 개 딱 하면 그냥 매달 25만 원이 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그게 지금도 사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들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매달 25만 원을 까먹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한테 메일을 쓴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 하면서 너는 지금 25만 원을 매달 지금 까먹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야, 요거 썸네일 멘트다. 당신 지금 매달 25만씩 까먹고 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못하신 분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랑인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에 대한 그 부끄러움인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대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삶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재테크 입장에서는 멍청했던 거지. 맞아요. 다 내 걸로만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내 눈에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매달 꽂힐 수 있는데 지금 쉬고 있어. 확실해요. 요즘 제가 재테크 공부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게 어쨌든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지만 그건 감내해야 될 영역인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부동산에 지식도 없고 레버리지에 대한 지식도 없을 때는 내 돈 5천만 원을 넣어서 25만 원을 이제 얻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식이 조금 많아지면 내 돈을 한 푼도 안 넣고 심지어 오히려 막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면서도 월세가 100만 원씩 꽂히게끔도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한 푼도 안 넣는데? 대출 레버리지 이렇게 하죠. 이자를 내고도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사실 한 달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진짜 큰 금액이기도 해요. 맞아. 근데 그거는 이게 뭐 무슨 정말 어려운 지식도 아니에요. 대박 정보도 아니고 그냥 2차 방정식 정도의 중학생 학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근데 2차 방정식, 금융 2차 방정식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냐고.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서울에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특히 마포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지인이 이제 마포의 아파트를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살까를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전세냐 매매를 고민한 거예요. 매매를 하게 되면 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30대니까 전세를 들어간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과 그냥 매매를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형님처럼 되게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선택을 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순 선택이에요. 정말 단순한 선택이에요. 전세를 선택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울의 중심에 뭐 마포나 강남에 있었다면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더 안 좋은 케이스도 많아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다가 본사 발령을 받아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방에 있을 땐 집이 있었어. 이 집을 팔까 말까? 서울에 이사 갈 때 이걸 팔고 서울 걸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두 개를 지금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일부는 지방에 있는 걸 안 팔고 서울은 당장 잘 모르니까 안 사고. 전세에 들어가 살자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지방은 1억이 떨어졌고 서울은 막 3억이 올랐고 이 사람 완전 합치면 이제 기업이 너무 큰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얼굴을 벌어봤자 되게 허무하더라고. 그렇긴 하죠. 형님이 그런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선 형님 그 부동산 투자 기간은 정확하게 지금 얘기 들었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딱 마음을 한 10년. 10년. 제가 형님이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부끄러웠어요. 꼭 출연하신 분이 다 이런 식 얘기하더라. 냉철 형님도 그렇고 있는 사람들이 더해. 자, 형님이 그러면 부동산 수익률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 총 수익률은 아마 한 6,000% 넘을 거예요. 10년이니까 뭐 연간 평균 따지면 600% 넘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커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종잣돈이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불어놔도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요. 네네. 지금 집이 몇 채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그냥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 어쨌든 한 채는 아니고 10채가 넘어가나요? 그렇게 해서 선발 다 해도 부족하긴 하죠. 손발 다 해도 부족하다고? 20채인데? 그렇긴 하죠.